나가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이따가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요. 텃밭으로 나가서 상추이랑 옆에 쪼그리고 앉아보세요. 손으로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옆집 담장 너머를 바라보세요. 이웃의 상추가 보이시나요? 같은 땅, 같은 씨앗, 같은 봄인데 저쪽은 왜 저렇게 잎이 넓고 색이 진하고 싱싱한 걸까요? 당신은 물도 제때 주고 거름도 넣고 해가 잘 드는 자리에 심었는데 근데 왜 내 상추는 늘 저쪽보다 작고 얇고 쓸쓸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혹시 이웃이 더 좋은 씨앗을 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농약을 몰래 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또 한 해가 지나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웃 탓도 해보고, 씨앗 탓도 해보고, 흙 탓도 해봤어요. 봄마다 종묘상 가서 이번에는 다른 품종을 사봤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운도 아니고, 비싼 씨앗도 아니고, 비료도 아니에요. 이랑 사이에 심은 단 한 줄의 식물이에요. 단 한 줄. 이웃은 알고 있고 당신은 모르고 있는 그 한 줄이요. 그 한 줄이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오늘 전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중간에 어떤 분들은 에이, 별거 없겠지 하고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이야기 안에 딱 한 가지 순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올해도 똑같이 반복돼요. 올해 봄에도 상추를 심을 거예요. 잘 자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5월 말, 날이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면 상추 잎이 갑자기 쓴맛이 강해지면서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유를 모르는 채로 그냥 올해는 날씨가 별로였나 하고 넘기게 돼요. 옆집은 그때도 멀쩡하게 넓은 잎을 수확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미 절반은 꽃대가 올라와서 버리게 되는 거죠. 꽃대 올라온 상추 앞에서 그냥 허무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요. 작년처럼요. 그 전에처럼요. 진딧물도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 15,000원짜리 약 뿌렸죠? 그래서 없어졌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나왔죠? 네. 그 이유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진딧물이 계속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이랑 사이 한 줄이 그걸 멈추게 만드는지요. 끝까지 들으세요. 딱 한 가지를 바꾸는 이야기예요. 지갑에서 돈 꺼낼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드릴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농약 회사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이 그들 제품을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텃밭 책에도 잘 안 나와요. 대형 서점에 가면 텃밭 책이 수십 권 있는데 대부분 어떤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어떤 약을 언제 치는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비료 뿌리는 방법, 약 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팔리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책을 내면 비료회사 광고가 들어오고 농약회사 협찬이 들어와요. 비료 안 써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에는 그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유튜브 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료 써라, 저 영양제 줘라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영상이 클릭이 잘 돼요.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알고리즘에서 잘 안 밀어줘요. 협찬도 안 들어오고요. 근데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 전라도 밭일 60년 하신 분들, 경상도 산비탈에서 텃밭 가꾸시던 분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뭐든 직접 기르신 분들,
그분들은 뭘 어디에 심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설명은 못했어도요. 왜 이게 이것 옆에 있어야 하는지, 왜 저건 저쪽에 심으면 안 되는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방식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보고 배우고, 이웃 할머니한테 보고 배우고, 해마다 하다 보니 체득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화학 비료가 들어오면서 사라졌어요. 60년대 이후 비료 한 포 되면 다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수확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믿었어요. 옛날 방식은 구닥다리라고 했고, 할머니들의 텃밭 지식은 그냥 미신이나 감이나 운으로 치부됐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료를 넣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나요. 진딧물이 더 심해져요. 흙이 딱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더 많은 비료를 넣고 더 강한 약을 치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솔직하게 계산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상추 한 2랑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작물 전용 퇴비 한 포,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봄철 웃거름 비료 한 통 또 2만 원이고, 진딧물 약 한 병 15,000원. 혹시 흰기러루병 생기면 살균제 또 15,000원. 거기에 성장 촉진 영양제까지 더하면 텃밭 한 칸에 한 시즌 10만 원 가까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쓰셨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10년이면 1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얻은 게 뭐예요? 해마다 비슷비슷한 수확이에요. 좋은 해도 있고 나쁜 해도 있고 그게 반복돼요.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진딧물 약을 치면 진딧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유충, 기생벌, 이것들이 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진딧물이 더 빠르게 다시 늘어나요. 천적이 없으니까요. 진딧물의 번식 속도는 무당벌레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약을 쳤는데 한 달 후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에요. 제조사들이 좋아하는 순환이죠. 매년 봄이 되면 당신이 다시 같은 약을 사러 가게 되는 그 순환이요. 이 순환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흙 속에 살균제가 쌓이면 좋은 균도 같이 죽어요. 좋은 균이 죽으면 식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료를 더 넣어야 효과가 나요. 그래서 또 비료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약이 흙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흙이 비료를 더 많이 요구하는 구조예요. 이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해마다 같은 돈을 쓰면서 해마다 비슷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예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랑 사이 한 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겨요. 이 방법이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을 조금 화나게 할 거예요. 충청북도 충주 근처에 50년 넘게 텃밭을 가꾼 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정순 할머니, 지금은 80대 중반이시고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오던 분이에요. 집 앞 텃밭에서 상추, 쑥갓, 깻잎, 오이, 고추를 한꺼번에 심는데 모두 잘 자라고 진딧물도 없고 흰가루병도 없었어요. 이웃들은 약을 치고 있는데 할머니 텃밭에는 무당벌레가 날아다니고 잎은 넓고 진하고 가을까지 수확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박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사이사이에 이것저것 같이 심어요. 혼자 외롭게 두면 병이 나거든요. 농학을 배운 적 없어요. 유기농 책 읽은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옛날 방식이구나 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어르신들의 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원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감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관찰에서 나온 정확한 지식이었어요. 1970년대 초반, 당시 충남 농업시험장 연구원이었던 김태호 씨가 지금은 고령이세요. 혼합재배 시험을 했어요. 상추이랑 사이에 쑥가지나 파를 한 줄 넣었을 때 상추의 생육 속도, 잎 무게, 진딧물 발생률을 직접 측정한 거예요. 수치로 기록했어요. 몇 주 간격으로 반복해서 측정했어요. 꼼꼼하게 비교했어요. 결과가 명확했어요. 상추 단독 재배보다 쑥갓을 한 줄 넣은 혼합 일항에서 상추의 잎 폭이 넓어지고 무게가 늘어났어요. 진딧물 밀도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수치가 그걸 보여줬어요. 김태호 씨는 이 결과를 보고 흥분했어요. 이걸 더 연구하면 농약 없이 진딧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연구 보고서는 내부 문서로 남았어요. 공식 학술지 출판은 안 됐어요. 당시 정부 농업 정책은 화학 비료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이었고 비료 없이 서로 도와서 잘 자란다는 이야기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어요. 예산을 더 받으려면 새로운 비료를 개발해야 했지 옛날 방식을 수치로 증명해 봤자 예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구를 계속하고 싶으면 다른 주제를 찾아야 했어요. 김표우 씨는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어요. 혼합재배 연구는 계속되지 못했어요. 그 문서는 지금 어느 서류 창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없어졌거나요. 어쩌면 지금도 있는데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채로요.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 각지의 농업시험장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콩 옆에 고추를 심으면 진딧물이 준다. 파 옆에 상추를 심으면 흰가루병이 덜 온다. 쑥가지 옆에 있으면 배추 흰나비가 덜 온다. 이런 연구들이 시험장 서랍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치로 증명된 결과인데도요. 교재에 실리지 않았어요. 텃밭책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묻혔어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20년, 30년 동안 몰랐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돈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알아야 할 것들이 묻혀버린 거예요. 누군가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그냥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은 해마다 15,000원짜리 진딧물 약을 사고 있었던 거고요. 박정순 할머니가 옳았어요. 김태호 씨가 측정한 것도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왜 맞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박정순 할머니처럼 평생 몸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내 상추가 작은지 모르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한 명에게 더 닿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이렇게 오래된 지식이라면 세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그것도 훨씬 오래됐어요. 멕시코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옥수수, 콩, 호박을 같이 심었어요. 이걸 밀파 농법이라고 하는데 옥수수는 높이 자라면서 콩이 올라갈 기둥이 되고 콩은 공기 중 질소를 땅으로 끌어다가 옥수수에게 주고 호박, 넓은 잎이 땅을 덮어서 잡초를 막고 수분을 유지시켜요. 새 식물이 서로를 돕는 시스템이에요. 비료 없이, 농약 없이 수천 년 동안이나요. 지금도 멕시코 농촌에서는 이 방식을 쓰는 곳이 있어요. 원 씨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텃밭 책에 나왔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일본 쇼와 시대 초기에도 쑥갓과 엽채류를 섞어 심는 방식이 일본 농촌에서 보편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 비료와 농약이 들어오면서 이 방식이 구식으로 취급됐을 뿐이지 원리 자체는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 유기농 텃밭 연구 그룹들이 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데이터를 쌓으면서요. 그들은 수십 년 앞서간 거예요. 두 곳에서 다른 시대에 다른 작물로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연에서 식물은 혼자 자라는 법이 없어요. 숲을 보세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덤불, 풀,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어야 균형이 유지돼요. 혼자 심어놓고 아프지 말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도 혼자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박정순 할머니도 알고 있었고, 멕시코 원주민도 알고 있었고, 일본 농민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화학 비료 광고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 들어가요. 왜 이랑 사이 한 줄이 그토록 효과가 있는지, 왜 이랑 사이 한 줄이 상추를 더 크게 만드는 걸까요? 이거 생물학 강의 안 해요. 어려운 말 안 써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세 가지예요. 들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바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향기 보호막이에요. 진딧물이 어떻게 작물을 찾는지 아세요? 냄새로 찾아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먹이 식물의 냄새를 맡고 내려와요. 상추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으면 진딧물이 방향을 잡고 날아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냄새로 찾아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쑥갓이 있으면요? 쑥갓 냄새가 훨씬 강해요. 쑥갓의 저 강한 향,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그 향, 그게 실제로 공기 중에서 상추 냄새를 덮어버려요. 진딧물이 상추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 거예요. 헷갈려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냥 다른 데로 가요. 아이들이 냄새 강한 음식 앞에 서면 다른 음식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요. 강한 냄새가 약한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딧물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텃밭에 지금 진딧물이 오는 이유는 상추가 공중에 냄새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예요. 상추만 있으면 진딧물이 공중에서 냄새 맡고 정확하게 착지해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찾아오는 것처럼요. 이랑 사이에 쑥갓이 있으면 그 냄새를 쑥갓 향이 덮어버려요. 활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딧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15,000원짜리 약 없이요. 두 번째는 땅 속 온도 조절이에요. 상추가 왜 더워지면 쓴맛이 강해지고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지 아세요? 뿌리가 더위를 싫어하거든요. 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상추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은 식물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씨앗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꽃을 피우려는 거예요. 그게 추대예요. 아,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씨앗을 남기자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추대가 오면 그 일항은 사실상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잎이 질겨지고 쓴맛이 너무 강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말에 꽃대 올라온 상추를 뽑아내고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매년 같은 자리에서요. 뿌리가 시원하게 유지되면 추대가 늦어져요. 추대가 늦어지면 수확 기간이 늘어나요. 근데 쑥가지 옆에 있으면요? 쑥갓 줄기와 잎이 이랑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직사광선이 흙에 직접 닿는 면적이 줄어요. 쑥갓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땅 온도가 2, 3도씩 낮아져요. 2, 3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추한테는 일주일에서 2주일 수명이 늘어나는 차이예요. 같은 씨앗으로 심었는데 옆집 상추가 더 오래 수확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땅이 시원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세 번째는 뿌리 구역이 안 겹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가장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상추 뿌리는 얕아요. 땅속 15에서 20cm 정도예요. 횡으로는 넓게 퍼지지만 아래로는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쑥갓 뿌리는 조금 더 깊어요. 30에서 40cm까지 내려가요. 두 식물이 나란히 있어도 뿌리가 서로 다른 깊이에서 물과 양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안 해요. 상추는 위층, 쑥갓은 아래층, 층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따로 사는 것처럼요. 옆집 발소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쑥갓 뿌리가 아래층 흙을 조금씩 느슨하게 해주면서 상추 뿌리가 더 잘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쑥갓이 길을 먼저 만들어주면 상추가 그 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땅에서 두 작물이 서로 빼앗는 게 아니라 층을 나눠서 사이좋게 쓰는 거죠. 이게 박정순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두면 병이 난다고 하셨던 말의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말로는 설명 못 하셨지만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50년 동안의 관찰이 그걸 알게 해줬던 거예요. 잠깐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분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텃밭하고 계세요? 댓글에 지역이랑 지금 키우시는 작물 적어주세요. 경기도 북부, 충청, 전라, 경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진딧물 발생 시기도 달라요. 경기 북부는 4월 중순부터 진딧물이 활동을 시작해요. 전라도나 경상도는 조금 더 빠르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해요. 제주는 3월 말이에요. 그 시기에 맞춰 쑥갓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댓글 주신 지역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심는지 이야기할게요.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직접 해야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5가지예요. 첫 번째, 쑥갓잣을 선택하세요. 쑥갓이 상추 옆에 심는 동반식물로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유는 3가지예요. 향이 강해서 진딧물 교란 효과가 크고, 키가 상추보다 조금 높아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뿌리 깊이가 달라서 양분 경쟁도 없어요. 거기에 쑥갓 자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수확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상추도 먹고 쑥갓도 먹고요. 씨앗 한 봉지에 몇백 원이에요. 쑥갓이 싫으면 파를 써도 돼요. 파도 강한 향 때문에 진딧물 교란 효과가 있어요. 쑥갓보다 효과가 약간 낮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이니까 요리용으로도 쓰면서 텃밭 보호용으로도 쓰는 일석이조예요. 대파든 쪽파든 상관없어요. 마늘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상추이랑 사이에 마늘을 심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언제 심느냐가 중요해요. 상추를 심거나 씨앗을 뿌리는 날 같은 날, 쑥갓 씨앗도 뿌리세요. 쑥갓이 상추보다 발화가 약간 빨라요. 그러면 상추가 본격적으로 자랄 시점에 쑥갓이 이미 향기 보호막 역할을 시작해요. 타이밍이 맞아야 해요. 상추 다 자라고 나서 쑥갓 심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상추가 이미 진딧물한테 노출된 다음에 보호막을 치는 거니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에 한번 확인해 봐요. 이 타이밍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쑥갓을 나중에 심었던 분들은 타이밍이 문제였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디에 심느냐예요. 상추이랑 2줄 사이에 쑥갓 한 줄을 넣으세요. 상추 줄 간격이 보통 20에서 30cm면 그 가운데에 쑥갓을 한 줄 심는 거예요. 상추 심은 줄 바로 옆이 아니에요. 1항과 1항 사이예요. 두 상추 줄로부터 똑같이 10cm에서 15cm 떨어진 자리에 심는 거예요. 가운데에 딱 맞게요. 네 번째, 쑥갓이 너무 크면 솎아주세요. 쑥갓이 상추보다 훨씬 크게 자라면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상추가 웃자랄 수 있어요. 20cm 이상 자라면 위쪽을 한 번씩 잘라줘요. 자른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쑥갓 무침이나 국에 넣으면 맛있어요. 쑥가주면서 쑥갓도 수확하는 거예요. 텃밭에서 수확하면서 동시에 관리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조합은 가을까지 유지해요. 봄에 심고 여름에. 상추는 꽃대 올라오면 뽑고 쑥갓은 가을까지 계속 있어도 돼요. 그 자리에 가을 상추를 다시 심으면 또 쑥갓이 향기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한 번 심으면 시즌 내내 써먹는 거예요. 씨앗 한 봉지면 봄부터 가을까지 진딧물 약 없이 갈 수 있어요. 그게 몇백 원짜리 씨앗이 15,000원짜리 약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의 아홉은 하는 실수가 있어요. 들으면 완전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쑥갓을 너무 바짝 심는 거예요. 사이에 심어야지 하면서 상추줄 바로 옆 5cm 안쪽에 심는 분들이 많아요. 텃밭이 좁으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바짝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쑥갓 뿌리와 상추 뿌리가 진짜로 같은 층에서 겹쳐버려요. 앞에서 이야기한 뿌리 깊이 분리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쑥갓이 상추 뿌리 자리를 침범해서 상추가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도우려다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게 왜 맞는 행동처럼 느껴지냐면 사이에 심는다는 말 자체가 가깝게 붙여라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랑 가운데예요. 두 상추 줄로부터 똑같이 10cm에서 15cm 떨어진 자리에 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걸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간격이 너무 좁은 거일 거예요. 올해 일한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가운데에 제대로 쑥갓줄을 만들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딱 그것만 바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물을 쑥갓 위주로 주는 거예요. 쑥갓이 새로 심은 거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서 쑥갓 쪽에만 집중해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 얕은 상추는 물이 부족하고 쑥갓은 과습이 돼요. 상추 이랑 전체에 고르게 주는 거예요. 쑥갓 따로, 상추 따로 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랑 전체에 골고루요. 이 두 가지만 피하면 효과가 확실히 달라요. 이제 전체를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봅시다. 복잡한 거 없어요. 단순하게요. 이랑 사이, 쑥갓 한 줄. 이게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동시에요. 향기 보호막은 진딧물이 상추를 찾아오는 걸 방해해요. 진딧물 약 없이 진딧물 발생을 줄여줘요. 처음 한 달은 쑥까지 자라는 시간이니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두 달째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져요. 진딧물이 줄어들고 무당벌레가 오기 시작해요. 땅 온도 조절은 상추의 추대를 늦춰요. 일주일에서 2주일 더 수확할 수 있다는 건 수확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따뜻한 날씨에도 상추가 오래 버텨주는 거예요. 5월 말에 꽃대 올라오는 게 6월 중순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뿌리층 분리는 같은 땅에서 두 작물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쓰는 거예요. 흙 양분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 성장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쑥갓 뿌리가 흙을 느슨하게 해줘서 상추가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돼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수확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진딧물 약을 덜 쓰는 게 아니에요. 상추 자체가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효과가 더 좋아져요. 첫 해에 쑥갓 뿌리가 흙을 느슨하게 해놓으면 이듬해 상추 뿌리가 그 통로를 따라 더 깊이 내려가요. 흙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비료 없이도 양분이 더 잘 흡수되는 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균제를 안 치니까 흙 속 좋은 균들이 살아있어요. 좋은 균들이 살아있으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커져요. 그러면 비료도 덜 넣어도 돼요. 선순환이에요. 첫 해에 진딧물 약을 안 사요. 15,000원 아껴요. 2년째에 비료도 줄어들어요.
흙이 점점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3년째에 당신 텃밭이 달라져 있어요. 옆집이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신 텃밭을 보면서 그 말을 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박정순 할머니한테 1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택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상추 2랑 어떻게 할 건가요? A 선택. 작년과 똑같이 상추만 심고 진딧물 나오면 15,000원짜리 약 사고 추대 오면 일찍 끝내고 아쉬워하는 시즌으로 보내는 거예요. 올해도요, 내년에도요. B 선택. 이랑 사이에 쑥갓 한 줄 추가해서 진딧물약 없이 시즌을 버텨보고 옆집보다 늦게까지 상추를 수확해보는 시즌으로 만드는 거예요. 씨앗 한 봉지로요. 댓글에 A 또는 B 적어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적으면서 스스로 이유를 정리하게 되거든요.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못 바꾸겠는지. 그게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차이를 만들어요. 말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또 잊어버리게 돼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뭔가를 보여줘도 내가 말로 안 정리하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꼭 써주세요. 세 글자면 돼요. 비예요. 쑥갓 심을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텃밭 흙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쑥갓 뿌리가 흙을 느슨하게 하고 상추 뿌리가 그 옆에서 조금 더 편하게 뻗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쑥갓 향이 진딧물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잎이 만들어내는 작은 그늘이 흙 온도를 낮춰서 상추의 수명을 늘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무당벌레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천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랑 사이 한 줄이 하는 일이에요. 비료 없이, 약 없이, 쑥갓 씨앗 한 봉지로요. 당신이 이 한 줄을 심는 건 그냥 식물 하나 더 넣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우던 상추에게 옆에 있어줄 동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가 60년 동안 알고 있던 것을 오늘 당신이 되찾는 거예요. 김태호 씨가 서랍 속에 넣어뒀던 그 결과를 오늘 당신 텃밭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힘은 비료 포대 안에 있지 않아요. 힘은 무엇을 옆에 두느냐에 있어요. 깊이 가세요. 거기 전부 있어요.